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호입니다. 오늘은 인물 스케치를 하나 그리면서 간단한 인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틀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을 그리실 때는 먼저 대략적인 사이즈를 정해 주시고요. 이 얼굴의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눈, 코, 입의 위치를 나눠 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눠주면 눈, 코, 턱의 위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 비율 나눠준 부분, 이마에서부터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 그 다음 코가 시작되는 부분, 턱의 형태까지 3등분으로 비율을 나눠주시면 대략적인 얼굴의 비율이 형성됩니다. 자, 모두가 같은 비율을 가진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형태의 비율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대상의 인물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이마에서 눈, 코, 턱의 3등분의 비율을 잡아줬다면 그 다음은 눈과 코의 위치를 잡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보통 눈과 눈 사이에는 눈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비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략적인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눈 끝에서 그대로 내려가면 일반적인 콧볼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코끝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사선으로 기울기를 내려주면 입술의 넓이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 틀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형태를 다듬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가장 기준을 잡기 편한 게 바로 눈의 형태이기 때문에 눈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스럽게 눈의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자, 눈의 형태를 그려주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곡선의 형태를 이용해 주시는 것보다는 직선을 이용해서 눈의 큰 꺾임을 찾아가면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쪽에 눈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혔으면 반대쪽도 같은 선상에서 눈의 위치를 바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한쪽 눈을 다 그린 상태에서 반대쪽 눈을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기본 틀을 잡아나갈 때부터 양쪽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코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콧구멍의 위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콧구멍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코의 형태를 덩어리를 잡아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략적인 입술의 위치도 살짝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랫입술 간격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가볍게 비율만 먼저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의 위치도 살짝 체크를 해 놓을게요. 눈썹의 두께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눈의 형태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눈동자 구의 형태로 눈동자의 위치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눈의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위쪽 눈의 라인은 조금 강조시켜서 강하게 잡아주셔도 되는데요. 아래쪽의 라인은 강하게 잡아주시면 눈의 모양이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자, 눈동자의 색감도 살짝 집어넣고요. 간단한 명암 표현이 들어가줘야 대상의 이미지가 보다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닮게 스케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통 검은 눈동자의 윗부분은 눈꺼풀에 살짝 덮이는 형태가 되고요. 검은 눈동자의 아랫부분은 눈꺼풀에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정도의 위치로 잡아주시면 안정적인 시선 처리가 가능해요. 스케치를 해주실 때도 그림자 표현이라든지 어둠 흐름에 큰 명암 체크는 빼먹지 않고 진행을 해주셔야 이미지를 닮게 표현해 주시는데 도움이 돼요. 자, 가볍게 눈의 표현을 틀을 잡아줬고요. 이제 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는 눈과 다르게
입체적으로 솟아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명암의 표현이 함께 필수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돼요. 눈은 상대적으로 라인의 모양만 정확히 잡아줘도 어느 정도 대상과 닮게 표현이 가능하지만 코와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전달될 수 있는 형태보다 이런 입체, 덩어리 표현으로 전달되는 이미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양감의 표현을 위해서 가볍게 톤을 함께 잡아주면서 진행이 되는 게 좋아요. 코의 모양을 그려볼게요. 자, 콧볼의 위치를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이제 콧구멍도 어둠의 흐름을 체크를 강하게 잡아볼게요. 자, 콧볼 주변에 움푹 파인 근육의 표현도 명암을 잡아주시고요. 우측에서 들어오는 밝은 표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좌측 콧대의 어둠을 살짝 강조를 시켜 주셔야겠죠. 자, 코끝에 밝은 포인트를 살짝 남겨가면서 콧볼과 코끝에 명암을 가볍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입술의 형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의 위치는 이 콧구멍이 시작되는 라인에서 그대로 선을 내려주시면 인중의 위치가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인중의 위치에 맞춰서 입술의 시작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인중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입술의 큰 꺾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입술 형태를 그려주실 때 입술의 이 끝라인을 너무 강하게 잡아주시면은 입술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스케치가 만들어져요. 끝라인을 강하게 잡는 게 아니라 자, 입술이 나누어지는 이 어둠의 그림자 부분을 더 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랫입술도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밑부분에는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돼요. 보통은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약간 더 도톰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 부분도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기는 해요. 자, 아랫입술의 형태를 잡아줬고요. 특히나 입술 같은 경우에는 명암의 표현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윗입술에 가볍게 색감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입술의 덩어리 표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윗부분보다 이제 아래쪽을 살짝 더 강조를 해주시면서 톤을 살짝 말려 들어가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랫입술도 마찬가지로 크게 돌아가는 덩어리의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통 윗입술에서는 밝은 포인트가 잘 안 잡히는데 아랫입술에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밝은 포인트를 조금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눈 라인에서부터 정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동자의 가장 중심 부분에 동공 표현을 조금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눈동자의 그림자 표현 잡아주시고 눈동자의 테두리 부분을 살짝 강조를 더 시켜주세요. 테두리 부분이 선명하게 잡혀주고요.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이 풀어지게 표현을 해주시면 보다 깊이감 있는 눈동자의 스케치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볍게 명암을 깔면서 스케치의 밀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속눈썹의 표현도 만들어 주시고요. 안쪽에서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말려 올라가는 속눈썹의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속눈썹의 표현은 너무 두껍지 않게 가는 선을 이용해서 섬세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콧대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도록 콧대 주변에 색감을 가볍게 깔면서 스케치를 정리를 해주세요. 코끝에 밝음 하이라이트 표현을 살짝 강조를 해주면서 스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고 있어요.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면적의 꺾임이라든지 톤의 흐름을 스케치 라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시켜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면분할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수록 실제 색감을 통한 사실 표현 작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입술의 주름 표현과
밝음 하이라이트 표현들을 만들면서 입술의 기본 틀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눈, 코, 입의 표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얼굴의 근육 표현을 통해서 입체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눈 주변이라든지 눈, 코, 입 주변의 근육 표현들의 명암을 가볍게 잡아주시면서 얼굴의 골격과 내부 형태를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얼굴의 내부에서도 얼굴의 윤곽 라인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입체의 굴곡 표현이기 때문에 선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스케치를 잡는 것은 불가능해요. 명암의 표현을 깔아주면서 얼굴의 구조 느낌을 가볍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광대뼈의 위치라든지 얼굴의 골격, 근육의 위치들을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입술을 감싸고 두는 근육의 톤 표현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선 표현은 얼굴의 근육 방향에 맞춰서 선을 사용을 해 주셔야 구체적인 내부 골격의 구조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얼굴의 근육과 골격의 구조를 조금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강조를 하면서 얼굴의 구조들을 면 분할을 만들어 줬어요. 이 면 분할의 방향과 구조를 잘 보시면서 따라 그리시면은 인물화의 기본 골격이라든지 근육 표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헤어라인을 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결 표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머릿결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형태 라인을 이용해서 곡선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면서 헤어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느낌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머릿결은 자연스러운 선의 강약을 이용해서 머릿결의 웨이브 표현들을 연출시켜 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샤프를 이용해서 인물 표현을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얼굴의 골격과 근육의 방향을 조금 강조해서 스케치를 해드렸으니까요. 근육과 골격을 확인하시면서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처음에 들어갈 때 나누고 들어가는 비율 신경 써주시고요. 좌우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려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인물을 처음 그리실 때는 정면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을 먼저 그리시는 게 골격 공부에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골격이 조금 더 강한 남자 얼굴을 그리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보다 쉽게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